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넥스트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넥스트칩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술을 갖고 어떻게 시장에서 이 회사가 이미지가 다시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로 또 재부각이 되고 또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넥스칩이 지난해 처음 발행을 한 이 전환사채 1회차 전환사채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것이죠. 그 전환사채 발행한 게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그 전환사채로 인해서 이 회사 넥스칩의 주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넥스칩이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매년 돈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매년 까먹고 있고 그 100억이란 돈을 채워 넣어야만 다음에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 상장할 때 공모자금을 받은 것을 대부분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주 NCN 쪽은 전환사채를 누구한테 인수시켜 줄까 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한 투자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그런 구조를 더 희망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 NCN이 최대주주로서 넥스칩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억이라는 비교적 큰 자금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300억의 전환사채를 인수시키는 게 이 대신 신기술 투자조합에 인수를 시킨 거죠. 그리고 투자조합 내부에는 또 여러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한, JB, 우리, 대신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 투자조합, 이게 이제 투자조합들 두 군데에다가 270억과 30억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았죠. 이 대신 신기술 투자조합 이게 총 270억을 투자해 줬는데 이 13억 투자는 최대 투자자가 대신증권이고 또 오이솔루션이라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신기술 투자조합 제13호가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게 운영 기간이 끝나서 해산하게 되면 대신증권과 오이솔루션이 그 보유 지분에 맞게 이 내부에 있는 그 주식들을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그러니까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배당으로 받아가지 못하고 아직 그 주식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회사들이 자기 계산으로 다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넥스칩의 대신증권이나 오이솔루션이 주주사로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미래에 말이죠. 그리고 다른 신한, JB우리, 대신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나 신한캐피탈, JB우리 캐피탈 이런 캐피탈사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총 300억을 투자를 해줬고 이 300억을 투자해 준 걸 그 전환 청구 시작일이 2004년 10월 10일, 올해 10월 10일부터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일이 2028년이죠. 비교적 좀 긴 시간 템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콜옵션과 풋옵션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풋옵션, 즉 채권자들이 채권을 발행한 쪽에게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매 3개월마다 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되는 건 24년 10월이고 그 그러니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25년 10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콜옵션도 있습니다. 콜옵션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이 발행회사 쪽에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나 또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된 날부터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 10월 12일부터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발행자에게 좀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이제
전환 가격이 16,665원인데 이게 요번에 또 가격 조정을 해서 16,665원에서 12,499원으로 조정 그 전환 가격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해 준 가격이 이 전환사채에서 전환 가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가격까지 낮춘 겁니다. 더 이상 이 주가가 떨어져도 오히려 풋옵션 행사할 위험성만 높아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 주가를 더 낮춰봤자 채권자, 그러니까 전환사채 투자자에게도 별로 유리하지 않고 발행자에게도 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 즉 이 말은 항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사채의 가격 조정의 제일 밑단 최저 조정 한도 가액, 이 가액까지 주가가 뭐 더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은 이 제일 밑에 가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채권자의 이익은 확정이 됐습니다. 채권자는 이 향후 주가 변동에서 이 12,499원의 주식을 지금 현재 240만 주 정도 되죠. 240만 주를 행사해서 240만 주 신주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들은 바로 이 주식을 사가지고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 때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인 12,499원가의 차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이 최저 전환 주식까지는 주가 하락을 용인한다는 게 이 회사가 뭐 일부러 주가를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할 만한 악재들이 나올 때 그에 대해서 호재를 내놔서 주가 방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를 사가지고 주가를 방어한다든가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주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놔둡니다. 그냥 놔둬서 이 채권자, 그러니까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후 최저 조정 한도 가액을 터치하거나 그보다 소폭 하락을 해서 주식 전환 가격이 이 최저 조정 한도 가액이 되면 그 이후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다양한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넥스칩은 자신들이 만든 이런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 반도체 칩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 로봇에도 적용될 거라는 그런 뉴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안드로이드 로봇 회사와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즉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뉴스를 시장에 내놓은 것이죠. 그럼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300억이나 되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당 가치는 많이 희석되겠지만 그래도 회사는 300억에 대한 부채를 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으로 전입되는 거죠. 채권이 주식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일반적으로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최저 조정 한도 가액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기업들은 주가를 많이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 넥스칩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다양한 뉴스도 호재성 재료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를 띄우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나쁘더라도 넥스칩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해 두시면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비슷한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